독도 16번 안용복의 자산도입니다. 이건 우산도 이야기를 세 개를 하고자 하는데 그중 두 번째입니다. 17번에 가서 우산도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안용복은 우산도를 자산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자산도란 이름 속에 안용복의 어식 구조가 보입니다. 안용복은 틀림없이 이 지도를 봤겠죠. 우리 모두가 봤으니까. 이게 보니까 울릉도가 있고 우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용복의 어식 구조로서는 이곳에 만일에 우산도라는 섬이 있다면 그것은 울릉도라야 됩니다. 울릉도라야 되고 울릉도 이 우산국이 있던 땅이고 그 우산국 땅 속에서 우산도라고 불릴 섬이 있다면 그런 자격을 가진 건 울릉도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럼 이거 여기 있는 우산도라는 이 글자를 오자라고 본 거죠. 오자. 글자가 우자 이 두 개가 비슷하니까 자산도는 아들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들 섬이니까 울릉도 아들인데 울릉도 주변에 있다고 보면 요 죽도가 요 오른쪽에 이랬는데 조그만 게 있는데 이걸 왼쪽에 그린 것은 뭐 글자를 뭐 오타를 했으니까 위치도 뭐 틀리게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런 건 짐작입니다. 증거는 없는데 그런 짐작입니다. 하여튼 그런 뜻에서 그런지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하여튼 자산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후세 사람들은 안용복의 호칭을 취소하고 다시 우산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용복의 보고서 이후에 한국의문헌에는 계속 우산도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송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안용복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송도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의심스럽습니다. 안용복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것은 안용복 기록을 현대말로 바꾸어서 떠돌아다니는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캡처했는데, 두 번째로 일본에 건너가기 직전 1696년 일단의 어부를 이끌고 울릉도에 들어가서 이곳에 잠입한 일본 어부들을 쫓아냈다. 그 뒤에 그 쫓겨가는 일본인들을 뒤에 따라가서 일본까지 가서 이 울릉도와 독도를 확보해 왔다. 뭐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 처음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 대화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본래 송도에 사는데 그 안용복을 겁을 내고 안용복한테 쫓기갈 일본인 같으면 이런 간 큰 소리를 못 합니다. 송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송도에 사는데 이 말하는 게 이상하죠. 그에 대한 안용복의 대응은 더욱더 이상합니다. 송도는 곧 자산도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 땅이다. 요건데 우리나라 땅이다. 요쪽에 있는 거인데 우리나라 땅이다. 이것도 말이 이상한 말이죠. 이 말을 만일 안용복이 이 송도가 어딘지 안다면, 정확히 독도를 안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왜 헛소리를 하느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안용복 일행입니다. 여럿이서 이튿날 새벽에 배를 지어 자산도에 들어가 보니 이것도 이상한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에 배를 지어 자산도에 들어갔다고요? 독도까지는 하루 종일 배를 지어 가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뭐 하려고 하루 종일 배를 지어 독도까지 갈 것이며, 독도를 가는 것은 일본으로 갈 목적이 있으면 갈까, 그 이외에는 갈 필요가 없고, 또 일본 사람들도 울릉도에 올 목적이 있으면 올까, 그것 아니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은 이상한 말이죠. 이따가 새벽 배를 지어 그럼 또 금방 갔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금방 가는 곳이 아닌데. 그걸 여기 정리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자산도에 들어가 보니 하는 말이 더욱더 웃기는 말입니다. 독도는 뭐 어디 들어가고 오자고 하는 곳이 못 되잖아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독도는 돌덩어리인데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물고기를 싼 곳이다 그러죠.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물고기를 어떻게 삶습니까? 독도는 나무도 없고 땔감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막대기로 들고 이래 거두시고 배에 들어갔다. 이 독도 분위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 감시장으로 사칭하고 이제 일본으로 간 이야기인데 두 섬의 감시장이다. 세금을 거두는 뭐 감독관이다 이 말인데 뭐 장이란 말은 뭐 안용복이 원래 힘이 좋은 사람이니까 장 여기까지는 됐고 양도 이게 이상한 말이죠. 독도는 당시에는 무슨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거기 가기도 힘들고 가봤자 본전을 찾기 힘든 곳인데 거기서 무슨 세금을 거둘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일본 정부도 1696년 어느 날에 막부에서 무슨 번주 도토리 번주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죠. 송도까지 포기하라 이래놨는데 그 송도의 당시 한국 이름을 확인한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거꾸로 흔적이 있습니다. 1870년 내탐서라는 게 있어요. 내탐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파견해가지고 1870년도면 그때는 아직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예의를 차릴 때입니다. 예의를 차릴 병자 수호조야 직후죠. 그러니까 예의를 차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8 병자수호조야 1876년이지. 1876년 수호조약 이전입니다. 수호조약 1770년 수호조약 이전입니다. 1870년 예, 수호조약 이전입니다. 그때는 일본이 아직까지 메이지 유신 직후라 한국하고 예의를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조선에 보낸 사람들이 조선 실정을 내탐한 결과 이 송도에 대한 기록이 한국에는 전혀 없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요 시점에 1696 시점에 일본까지도 한국에서 그 독도를 뭐라 하는지 그것을 알아낸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용복이 말하는 자산도 그 이후 안용복의 문헌을 보고 뺏긴 그 뒤에 기록의 우산도는 일본 어부들이 말하는 송도 그러니까 독도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죽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음 17번에서 그것이 어떻게 죽도와 연관돼서 쓰이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